셰인 스튜어트와 셀리 맥닐리는 고교생 때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해 데이트를 했지만 결국 헤어지고 맙니다. 각자 고향을 떠나 지내다 다시 돌아오게 됐고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반가운 만남이 있고 두 사람에겐 고교생 때의 감정이 다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1988년 7월 4일 저녁에 만나 호수에서 불꽃놀이를 보며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합니다. 셰인은 아버지를 한번 안아주고 기쁜 듯 셀리와 데이트를 다녀오겠다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은 셰인의 차를 호수 근처에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차 주인도 함께 나갔던 셀리도 그곳엔 없었습니다. 차 앞좌석에는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 포장지가 버려져 있었고 자동차 키는 대시보드에 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별다르게 차 주변에서 이상한 흔적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차 주인들이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 같은 자동차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라졌고 소식조차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분명 데이트하러 나간다던 두 사람이 어디로 간 것일까요? 같은 해 11월 셰인의 아버지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아들을 찾았다는 전화였습니다. 셰인의 차가 발견된 곳에서 17마일 떨어진 호수 근처에서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시간이 경과됐기에 많은 증거들이 사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그들의 부모님들은 두 사람이 악마와 관련된 의식들과 활동에 의심된다고 느꼈습니다. 셰인의 부모님들은 셰인과 셀리의 유대감이 특별해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셀리는 친구들을 참 좋아했고 의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노력했고 사람들 역시 자신을 좋아해 주길 원했습니다. 셀리의 엄마는 셀리와 친자매처럼 매우 친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10대가 되면서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두 사람의 사이는 소원해집니다. 다른 곳에 기댈 곳을 찾은 셀리는 정기적으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셀리가 초대해 그 모임에 함께 갔던 친구 헬렌에 따르면 그 모임에서 셀리는 굉장히 자신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사랑을 줄 테니 자신들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 무렵 셀리는 셰인과 데이트를 시작했고 셰인 역시 모임에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셰인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1988년 3월 경찰은 셰인과 셀리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자신들이 그 모임에서 빠지고 싶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죄에 사용됐다는 도구를 자신에게 주었고 그 도구를 경찰에 건네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도구는 도난당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셰인과 셀리는 그 모임의 사람들 때문에 겁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풋내기들의 모임이 아닌 생각보다 조금 더 커다란 규모의 모임이었나 봅니다. 두 사람은 6주 후에 같이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밖에서의 생활이 힘들어서였을까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6월이 됐을 때 셀리가 헬렌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약간 과장되게 말하는 버릇이 있었던 셀리였기에 헬렌은 그럴 리가 없다고 다독였고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두 사람은 호수에서 매년 열리는 불꽃놀이를 보았고 낚시꾼이 그들을 목격했습니다. 둘은 말다툼 중이었고 그냥 파티를 하는 젊은 애들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배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됩니다. 두 사람을 누가 노린 것일까요? 모임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었다면 누군가 알고 있더라도 분명 쉽사리 앞으로 나서지 못할 것입니다.
차에서 발견된 DNA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지만 지금까지 일치하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2017년 6월 경찰은 용의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존 길브레스로 약물 소지 혐의로 체포되는데 그의 여자친구가 더 많은 증거들이 그의 집에 있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출동한 경찰들이 쉐인과 셀리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SS라고 적힌 3개의 오디오 테이프, 2사람을 언급하는 필기 메모, 머리끈, 그리고 생물학적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는 이 시간이 지나도록 그것들을 왜 소지하고 있었을까요? 존 길브레스는 그 모임에 참여했던 인물이었으며 당시 10대였습니다. 자신의 체포된 혐의로 수감되어 있지만 2사람의 사건에 관해선 아직까진 별다른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믿고 있습니다. 27년 동안 가족들을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던 풀리지 않던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듯 싶습니다. 잘 해결되어 꼭 그날의 미스터리가 풀리길 바라봅니다. 1988년 불꽃놀이를 보러 갔던 쉐인과 셀리의 미스터리 이야기였습니다. 방송에서 연예대상 수상하신 분들의 소감을 듣고 있다가 문득 저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급하게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오키노TV를 2016년 10월 15일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습니다. 초반 시작은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서 정말 부족한 상태에 미흡하기까지 했는데 초창기부터 쭉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해외 토픽 같은 거 보는 게 취미 아닌 취미였는데 나도 해볼까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욕심도 생기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대단히 훌륭해진 것은 아니지만 초반보다는 여유가 생겨서 조금 더 정리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초반에는 거의 아무것도 몰라서 공장 수준으로 찍어내기 바빴거든요. 제 구독자님들이 참 착하시고 좋으신 분들이라는 게 3년 동안 정말 심한 말은 딱 한 번 들어봤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도 싫어서라기보단 자막을 달라는 내용을 격하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대부분은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3년 동안 댓글 삭제해본 게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삭제한 댓글이 나빴냐? 그것도 아닙니다. 외국인이 남긴 광고, 범인에 대해 화가 나서 격한 표현을 하셨던 그런 거 말고는 또 없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늘 만들면서도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아쉽고 속상한데 누군가 내 채널을 봐주고 격려해준다는 건 정말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범죄와 미스터리를 다루는 채널이다 보니 밟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만들고 나면 노란색으로 변하는 걸 보면 정신이 좀 멍해지는 것도 있고 힘이 쭉 빠지는데 댓글로 잘 봤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등등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고 힘내서 만드는 게 반입니다. 혼자서 녹음과 제작을 하다 보니 거기서 오는 지침도 여러분이 응원해 주셔서 진짜 힘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횡설수설하는데 그냥 여러분을 만나고 알게 된 것에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지만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소통을 못하는 부분에서도 아쉬워서
요즘엔 최초 공개하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랑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사건 이야기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날의 사건 여부는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자료 수집하고 있습니다. 흥미를 위해 대사 같은 살을 좀 붙이고 있지만 많이 벗어나진 않습니다. 요즘엔 단어를 잘 선택해서 말해야 하기에 그게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보나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여전히 잘 모르기에 여전히 많이 알려지지 않은 채널이지만 또 거기서 오는 우리 구독자님들과의 유대감이 좀 더 끈끈하다는 그런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제 채널 구독자 많이 않는다고 더 걱정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르게 녹음하는 것만 하다 보니 지금 어떤 톤으로 해야 할지 진짜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비공개로 돌린 것까지 올렸던 영상들이 800개에서 900개 정도 되는데 응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감사 인사를 처음 드리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2020년도 잘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